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수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을 할 주제는 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소위 말해서 좌파라고 일컬어 있는 좌파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이 공정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 지향적이 아니고 공정한 수사, 국민에 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공정한 수사보다는 오히려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 입장을 지키는 고수하는 그런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8월 때 우선 연합뉴스, 제가 오늘 소개할 게 연합뉴스에 대한 부분, KBS에 대한 부분, MBC에 대한 부분, 뭐 이런 한 세 가지 방송사의 고발건들의, 이런 방송사들의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에서 고발한 사건들이 우리 경찰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느냐 문제를 제가 적절한 분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합뉴스가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에 대해서 법의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법에 의하면 연합뉴스의 영업이익 10%의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걸 10% 영업이익 10%를 훨씬 넘는 돈을 지급을 하고 그 돈이 부당하게 쓰이도록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연루된 사람이 지금 현재의 성경 사장, 전임 조성구 사장 또는 이사장, 전 현직 이사장도 연루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 부분들이 고발이 됐습니다. 작년 8월에. 지금 7월이니까 거의 7월이니까 11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당 노동조합에서 연합뉴스의 공정보도 노동조합에 의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이 되면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 안에 무한정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 문제를 그 안에서 처리가 된다 그러는데 이게 1년이 다 돼도 고소인인데 고발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깜깜이 있다는 거죠. 제가 MBC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MBC는 이렇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전임 여러분 잘 아시는 MBC의 박성재 사장, 최성호 사장 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출신급들입니다. 위원장 출신의 핵심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2017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꾸고 난 뒤에 그 당시에 MBC가 경징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경징진을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불법 파업을 주도할 때 전 직원들의 동참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기자가 88명, 불참자가 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그런 대규모 파업을 벌려가지고 사장이 쫓겨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노조, MBC 본부 출신을 사장 앉히는 거예요. 그분이 PD수첩,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PD수첩을 제작했던 최승호 씨입니다. 근데 이 사장이 되고 나서 또 그 뒤에 또 박성재 사장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88명의 직원들 하루아침에 기자직 업무 있으면 배제시킵니다. 박성재 사장 때는 그걸 복귀시키려고 하는데 복귀 안 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자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데에 배치를 한다든지 혹은 특파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발령을 3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방송사에. 근데 이를테면 해외 나간 특파원이 채 6개월 남짓된 특파원을 파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데리고 한국으로 송환합니다. 보통 특파원들은 1년 단위로 집을 임대하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1년 단위로 하는데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돈들을 다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취재를 위해서 취재원들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승리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걸 다시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한다든지, 또는 국장급, 전직 국장들을 전부 국장직에서 하루아침에 국장 보직을 박탈하고, 무슨 업무를 시키냐면 한 대 모아가지고, 여러분 색인 작업 있잖아요. 분류해가지고 색인 붙이는 거. 그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MBC 노조가 인사권 남용이다 그래서 인사권 남용에 의한 업무 방해다. 공정한 업무를 해야 될 업무 방해에 대해서 고발을 이제 합니다. 작년 7월달에. 근데 이걸 질질 끌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종로경찰서에 해당되고 요 MBC는 MBC가 지금 상암동 있지 않습니까?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는데 마포경찰서가 이게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건에 대해서 그 MBC 3노동조합이 고발했는데 이거를 형사고발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의 재판부의 판사는 뭐냐면 이게 MBC 노동조합의 주장이 옳다. 그러니까 부당한 이 사건의 행사가 맞다 해서 전액을 다 배상시킵니다. 이 88명의 직원들에 대해서 전액을 배상하라 해서 배상 조치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 최종 판단을 가진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경찰서는 이게 무혐의라는 거예요. 둘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노조가 즉각적으로 이직을 해서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는데 뭐 그런 행태가 있고 제가 MBC 걸 하나만 더 들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MBC 공영방송 MBC 사장이 안형준 씨입니다. 이분도 기자 출신인데 역시 언론노조 MBC 본부 출신입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2013년도에 우선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분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드라마 PD가 있습니다. 당시 2013년도에 CJ ENM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드라마 관련 제작사로부터 5억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습니다. 이 드라마 PD가. 근데 이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해놨나 그러면 이 안영준 그 당시 사장이 아니죠. 당시 MBC 기자 안영준 씨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 당시에 이 안영준 그 사장보다도 그 드라마 PD하고 이 5억 상당의 주식을 줬던 그 업체하고의 갈등 관계 때문에 무슨 제보가 CJ ENM으로 가냐 그러면 이 주식이 뇌물성이라는 것들, 그래서 실제 주인은 이 드라마 PD, 안영준 사장이 아니고 드라마 PD가 실제 소유주라는 제보가 CJ ENM으로 들어갑니다. 그 CJ ENM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안영준 사장이 그거는 내 거다. 주식 명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제보자의 주장과 다르게 서류상으로 그 PD가 아니고 안영준 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입증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 PD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 사건이 무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2023년도 올 2월 달에 MBC 사장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안영준 씨가 MBC 사장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과거에 그 사건으로부터 그 구원,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분이 이번에는 이 사장 응모 과정에서 사장 심사, 응모와 관리 심사 책임을 지고 있는 MBC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로 제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식이 안영준 씨 거라 그러니까 안영준 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이 주식 5억 상당의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 문제예요. 정려세 문제라든지 안 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걸 조사를 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그러면 갑자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PD 있지 않습니까? 그 PD가 나타나서 이 주식을 이제 그 안영준 사장하고 이 PD가 뭐라 그러냐면 이 주식은 안영준 사장은 명의는 내 거로 돼 있지만 실제 실소유주는 내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그 드라마 PD는 확인서를 하나 적어요. 그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접니다. 드라마 PD 전부다. 명의는 안영준 사장 후보로 돼 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수 박문진 이사를 추천했던 이 박문진 이사에서 이 안영준 사장 얘기를 듣고 괜찮네 그 정도면. 왜냐면 안영준 사장이 자기가 그 당시 세금은 제대로 안 낸 문제겠지 모르겠지만 실소유주가 드라마 PD라 그러니까 문제가 해명이 됐다 그래서 사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한 거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이 주식이 안인중 씨는 그 당시에 자기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023년에 자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장 모과장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발해놨는데 7개월째 지금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4개월 안에 처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7개월째 가도록 마패공차에서 깜깜한 거 이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KBS 직원연대가요 2021년도에 2021년 3월 달에 KBS 언론노조 KBS 본부 노동자 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언론 그 당시 직원연대 대표가 사내 게시판에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글들을 본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모욕적인 글을 적어놨어요. 그걸 고발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근데 영등포 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해요. 질질 끌다가.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작년 2022년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2021년을 말씀드렸고 2022년 4월 달에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동자 광화문에 있습니다만 그 언론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그 공정언론 국민대회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뭐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정부에다가 뭘 요구를 해가지고 정부가 뭘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얘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했어요. 어디다가 남대문 경찰서에다가. 또 이게 질질 끌다가 무혐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공정언론 국민연대의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에 검사 사칭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를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합니다. 근데 이또 질질 끌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보면은 수사 상황이라 그래서 알려 줄 수 없다고 그러고 9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건의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3건에 대해서 무혐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건에서 경찰의 설명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실이 이 사람들이 출판물 등 성명서 또는 언론 보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대를 명예를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근데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하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뭐 신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정인이 또는 특정 단체가 허위사실을 동원해가지고 한 개인을 또는 한 조직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킨다 그러면 인격을 모독한다 그러면 허위사실로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경찰이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서 그걸 용인한다 그러면 그 개인과 그 단체가 입은 명예훼손은 그러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디 가서 호소를 내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거는 누구든지 그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뭐냐면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동등한 가치로 헌법은 보장하라 돼 있어요. 왜 경찰은 표현의 자유 하나만 보고 나머지 한쪽은 보지 않습니까? 왜 경찰은 한쪽만 가지고 한쪽은 눈을 감고 한쪽만 갖추고 수사해서 결론을 내립니까? 경찰들은 왜 개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수사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 경찰이 지금 이게 다 뭐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을 상대로 한 문제의 고소고발들이에요. 그 사실관계 입각한 내용들이거든요. 말이 조금 갑니다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달인가요? 거기에 그 KBS 직원연대, 지금은 KBS 방송인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7년도에 역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회 부위원장이 지상파 재승인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뭐 공모했다는 표현도 듣고 있습니다. 해서 사장의 사퇴를 종용합니다. 그게 심사 대상이 아닌 항목을 끄집어내서 사퇴를 종용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 해서 역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7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다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디다가 서초경찰서에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찰청 반부패 수사과에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이 지금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혹은 무작정 지연되거나 한다 그러면 무혐의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경찰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 편에 서서 혹은 사실관계 입각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 부분들의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복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작년에 정권 바뀌기 직전에 뭐냐면 검수완박법,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통과시켜서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수사권을 들어 경찰에 넘겨준 거예요. 민주당이 왜 경찰에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 경찰이 훨씬 더 민주당 친하지, 민주당 편하다. 경찰 수뇌부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런 행태가 결국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말에 반복입니다만 국민들을 위한 부분들이나 공정한 수사가 아니고 이 경찰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줬던 민주당 정권의 가치를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정도 하겠습니다.